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25만 달러 목표로 포물선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포물선 단계에 진입해서 25만 달러를 목표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 비트코인은 55% 상승했으며 10월에만 12.5%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독립시장 분석가인 이 쿠치 알렘라는 사람이 이 프랙털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25년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장기적으로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고래들의 비트코인 축적 패턴은 2020년 코로나19 폭락 이후와 유사해서 이 장기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하락이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달러 대비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 비트코인의 포물선 단계가 시작될 가능성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평균선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블록스트림의 CEO 애덤 백은 이 200주 이동평균선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바닥을 나타내는 지표였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몇 차례 변동성에서 200 MA 아래로 하락한 적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이 수준을 방어해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만 달러 이하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게 200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0주 이동평균선을 이제 찍었을 때가 가장 이제 바닥권에 있었을 때고, 그때도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회복세로 다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20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여기에서 13,000달러 선이었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4만 달러 선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24년 4분기 암호화폐 시장 성숙 신호라고 하면서 매수 기회라고 글래스노드와 코인베이스에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채택의 증가와 레이어 2 활동 증가, 그리고 파생 상품 거래량 증가가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는 증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이제 상장지수 펀드인 ETF가 성공하면서 이 거래량 증가를 가져왔고, 그리고 기관 참여의 확대를 증대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큰 자금이 유입되면서 9개월 만에 6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출시된 이 이더리움 ETF는 3분기 말까지 71억 달러의 유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레이어 2 솔루션인 이 아비트럼과 이 베이스의 활동이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 레이어 2의 일일 활성 주소 수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의 랭쿤 업그레이드로 인한 수수료 인하 덕분에 이런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이러한 변화가 이더리움 생태계를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더리움은 그래도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9월 말까지 사상 최고치인 1,700억 달러에 육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글래스노드의 애널리스트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스템에 점점 더 통합되고 있고, 특히 국경 간 송금에 유용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이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 규정에 따른 규제 명확성 덕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제들은 이제 더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의 거래나 결제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이제 테더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USDT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시가총액이 21일 1,200억 달러, 하나로 약 164조 52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건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 의미는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중앙형 거래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형 거래소에 왜 들어왔을까? 결국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매입하기 위한 이제 준비 자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나 뭐 크라켄 같은 거래소에 유입된 테더 물량만 약 8,6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테더의 유입에 힘입어서 비트코인도 이제 6만 9천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투자 자금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자금들이 이제 USDT로 테더로 들어오고 그 테더 자금이 이제 거래소로 들어오면서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 등 호재에 겹쳐서 10만 달러를 돌파한다라는 기사인데요. 뭐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 호건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ETF 순이익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글로벌 금리나 연준이나 ECB의 금리나 그리고 반감기로 인한 공급이 축소가 된 것 그리고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집을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비트코인 전체 시장 점유율,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를 차지하면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이제 상승 랠리에서는 비트코인이 앞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주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시장 점유율이 65%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다음에 뒤따라서 나중에 이제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 시즌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불확실하죠. 당연히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31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알트코인의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기준이 이제 75인데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 시즌이 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드코인 창업자 올트머니 기본소득 개인 사회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해요. IT 개발사의 오픈 AI 최고계 샘 올트먼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월드코인의 리브랜딩 및 확장 계획을 이제 발표한 건데 결국에는 이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고 그 기본소득이 있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자신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뭐 기본소득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 걱정 없이 그래도 이제 자신의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돈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보고 스타트업에 이제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이 올드코인으로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나 봐요. 그런데 과연 이제 이게 가능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디오 게임, 뭐, 앞으로 이제 재미난 건 이 올트만이 생각하는 거는 AI 이제 기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이폰을 디자인한 이 애플 전 디자이너인 이 조니 아이브와 손을 잡고 AI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AI 기기를 이용해서 뭐 올드코인을 거기다 넣을지.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워낙 이쪽 분야에서 AI 분야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 행보들도 주요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권 인증이나 뭐 그 홍채 인증, 예전에 홍채 인증으로 논란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개인 신원 인증을 하는데 홍채를 사용했다고 유럽에서도 꽤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진행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밈코인 열풍, 이 솔라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밈코인들이 난리죠. 밈코인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들 이제 상승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시장이 이제 잠잠 하얘졌을 때 밈코인으로 많은 자금들이 이제 몰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고트라는가 뭐 이런 다양한 밈코인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솔라나 기반으로 한 이 밈코인들이 많이 주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솔라나 쪽으로 많은 자산이 그러면서 이제 몰리게 된 거죠. 솔라나 네트워크 활동이 이제 증가되고 총 락업 예치금이 이제 끌어오른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솔라나의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솔라나의 가격까지도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정말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거래 수수료나 이제 속도 면에서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코인들도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코인들도 베이스가 이제 계속 옮겨지겠죠. 이제 수익이든 다른 코인들도 계속 민코인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민코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투자는 조금 주의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중하게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니 스스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